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배상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가배상법 6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국가배상법 2조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 국가배상법 5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배상법 6조는 무엇이냐면 2조 또는 5조에 따른 실체법상의 배상책임 요건이 인정이 될 때입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과연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자기가 수행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자기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하게 되면요.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국가에서 만든 국도, 고속국도도 있고 일반 국도도 있을 수 있겠죠. 잘 알고 계신 대로 고속국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속국도법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게 그 관리 사무를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 국도는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할까요? 만약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국도를 만들었습니다. 국도를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그 관리를 국토교통부에 전부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은 나가서 도로 관리만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유하고 있는 국도가 국가의 땅입니까? 대한민국의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땅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도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의 다 경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도가 서울시를 지나가고 경기도를 지나가고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충청도만 이야기한 이유는 저희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밑에는 또 얘기하면은 좀 그렇죠. 한쪽만 얘기하기가. 그런 경우 때문에 국도를 만들고 나면 그 국도 관리를 누구한테 다 위임을 하냐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전부 다 위임을 합니다. 서울시를 경유하고 있는 국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해주라. 그리고 충청도를 경유하고 있는 국도는 전부 다 충청도에서 관리를 해주라. 이렇게 다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를 자기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국도에 웅덩이가 패여 있다거나 국도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다거나 국도에 돌멩이가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이유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국도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게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호기가 오작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겁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 신호기를 관리하고 있는 건 항상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경찰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치고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은 서로 기준이 불일치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국도관리는 국가의 사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임받아서 대신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원래 본래적 그 사무 기속 주체인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호기와 관련되어 갖고는요, 원래는 도로교통법 3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해야 되는 사무가 바로 신호기 관리 사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임받아서 대신 신호기를 관리하고 있는 게 바로 국가 쪽입니다. 이때는 대신 수행하고 있는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자의 기준이 맞다면 후자의 기준이 틀렸을 것이고 후자의 기준이 맞다면 전자의 기준이 틀렸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와 관련돼서 정해놓고 있는 게 바로 국가배상법 6조입니다. 여러분, 법전을 피시고 국가배상법 6조 1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 1항에 보시면 2조, 3조, 5조, 2조, 3조 및 5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3조는 그 배상액을 산정하는 거니까 3조는 우리가 우선 제하고요. 2조와 또는 5조에 있어서의 배상책임 요건 7개 또는 4개가 충족되는 경우죠. 그래서 배상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여기까지 하고 슬래시를 한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뒷부분에서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앞에가 바로 무엇이냐면 앞부분이 바로 사무기속주체입니다. 뒷부분이 바로 비용 부담자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 기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불일치하게 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 도라고 되어 있어요. 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가 항상 플러스 알파입니다. 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그 비용 부담자에게도 국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문제는 우선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느낌의 내용을 우리 어디서 배웠었죠? 공무원의 책임 파트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의 책임 테마에서 공무원의 책임은 외부 책임과 내부 책임을 나눠줄 수 있고 지금은 국가배상으로서 금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부 책임은 구상 책임의 문제로 외부 책임은 민사 책임의 문제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 책임 부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것인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공무원에게 외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에게 도라고 했었습니다.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에게 도 이래서 둘 중에 누구에게나 선택적 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공무원의 외부 책임 파트에서 배웠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국가와 그다음 그 손발이 돼서 역할을 했던 공무원 간의 관계 문제였었고 지금은 원래의 그 본래적 사무가 귀속됐던 사무 귀속 주체하고 그리고 비용 부담자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지금 6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비용 부담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공무원에서도 외부적 책임의 문제니까 여기서도 외부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비용 부담자도 외부적 관계에서 외부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무기속 주체는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말이죠. 왜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요건이 뭐였었어요? 2조와 5조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2조와 5조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2조와 5조에 따른 배상책임자는 지금 6조 1항 앞부분에 있는 사무기속 주체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조와 5조에서 뭐라고 배웠었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헌법 29조 1항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바로 배상책임 주체가 된다고 했었고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배상책임 주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뭐 중간에서 조금 좁아진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다? 사무기속주체라는 것이다. 2조와 5조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자는 바로 사무기속주체였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기속주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사무, 뭐 도로를 관리하는 사무이든 하천을 관리하는 사무이든지 간에 뭐 공원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향수하고 그다음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는 자를 우리가 사무기속주체라고 합니다. 사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 의무의 문제를 귀속받는 자가 사무기속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기속주체를 권리의무기속주체라고도 합니다. 2조와 5조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수행해서 그에 따른 이익도 그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향수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위법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법적 의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같은 사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와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자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무기속주체,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무기속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원래는 서로 일치하는 게 정상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비용 부담자라는 것은 대외적 관계에서 먼저 지갑을 여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있고 그 다음 궁극적으로다가 그 돈을 부담해야 되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총 3개가 나온단 말이죠. 사무기속주체, 형식적 비용 부담자, 이 실질적 비용 부담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무기속주체, 형식적 비용 부담자,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원래는 삼위일치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치되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6조 1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기속주체하고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동일하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지갑 열어서 돈 내고요. 그리고 원래 그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무기속주체하고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 일을 네가 좀 대신해줘. 국가가 국도를 놓고 나서 그 국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니네가 조금 좀 관리해줘.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나서 국가한테 니네가 좀 관리해줘. 라고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겁니다.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기속주체하고 비용부담자가 서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립니다. 사무기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분리가 돼 버려요. 그 분리가 되었을 때 여기서 6조 1항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일을 좀 대신해줘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권한위임이라고요. 권한위임.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요, 그 사무가 이전이 돼버리게 됩니다. 권한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사무를, 행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위임이 중간에 개입이 돼버리게 되면 원래는 같았던 사무기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가지고 볼게요. 우리가 권한위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사무를 일반 사무와 도로관리 사무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권한위임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위임이 있고요. 상대방이 기관입니다. 행정기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행정기관이, 즉 위임청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어떤 공법상 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가 기관위임, 후자가 바로 단체한테 하는 거니까 단체위임입니다. 그러면 사무의 종류를 일반 사무하고 도로관리 사무 두 개로 나눠놓고 권한위임을 우리가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으로 두 개 나눴으니까 2 곱하기 2는 4입니다. 경우의 수는 4개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뒤에 있는 판서에는 3개의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도로관리 사무 쪽에서는요, 도로관리와 관련돼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바로 도로법이고요. 도로법 20조 2항에 따르게 되면 도로관리 사무 쪽에는 권한위임이 오직 기관위임밖에는 없다고 돼 있어요. 일반 사무 쪽에서는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을, 그리고 도로관리 사무 쪽에서는 기관위임만 이렇게 다루면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입니다. 얘가 담당하는 사무예요. 근데 얘가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네가 좀 해주라. 얘가 주무부서인데 얘한테 시키면 누구한테? 서울시장한테. 이번에는 기관위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무를 네가 좀 담당해주라 라고 이렇게 기관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얘 사무였죠? 법적인 권한의 귀속점이 얘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위임 과정에서 기관위임은 권한위임의 일종이죠? 그러면 이 권한의 귀속점이 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전돼 버리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이제 상실되고 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사무를 처리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굽니까? 국가의 손발입니다. 내 손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못하면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하면 그에 따른 이익도 국가가 향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권리 의무는 누구에게 원래 귀속되는 거였어요? 국가에게 귀속되는 거였습니다. 권한은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권리 의무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속한 단체 국가에게 권리 의무가, 이 사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이렇게 권한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권리 의무의 귀속점도 권한의 귀속점 이전이 될 때 권리 의무의 귀속점도 함께 동반 이전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조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의 행정기관 중 하나일 뿐이죠. 서울특별시는 사람이지만 서울시장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귀속점은 이전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무를 얘가 수행하다가 잘못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은 서울시가 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국가가 지는 거라는 겁니다. 국가가. 왜?
여기서 고난을 위임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고난을 위임했다는 것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갑입니다. 옆에 있는 을한테 이럽니다. 야, 손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손 좀 빌려줘. 보시다시피 손이 너무 큽니다. 침이 튀었네요. 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은 병 안에 들어있는 걸 다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이 예쁘게 생긴 친구한테 야, 저 좀 꺼내줘. 손 좀 빌려줘. 그럼 그걸 꺼내서 먹는 건 내가 먹습니다. 그죠? 이 손을 빌리는 겁니다. 서울시에 손을 빌려서 일을 대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래 서울시라는 사람의 손발이었지만 이렇게 권한을 위임하고 나게 되면 이 서울시장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라는 사람의 손발의 역할을 좀 대신해주고 있는 것뿐이죠. 얘가 일을 잘하면 국가가 좋습니다. 얘가 일을 잘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권리의무 기속점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권리의무 귀속 주체를 우리가 사무귀속주체라고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국가가 바로 사무귀속주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6조 1항을 파악함에 있어서 사무귀속주체를 파악했으면 이제 무엇을 또 파악해야 돼요? 비용부담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비용부담자.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법 몇 조가 나와 있네요. 141조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사무는 원래 자신의 고유한 사무니까 자기 일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지가 부담하는 거 맞고 당연하고 그다음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할 때도 그 경비를 지주머니에서 내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그러면 얘가 자기 일을 좀 대신해달라고 했지만 얘는 누구 돈으로 그 일을 해요? 서울시 자기 돈으로 그 일을 합니다. 서울시장이 아니에요. 손발은 돈이 없습니다. 예, 이 손발의 귀속주체 서울시라는 사람의 돈이 되는 거죠. 서울시의 돈으로 일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이죠. 서울시는 자기 돈으로 그 일을 합니다. 위임된 사무를. 그러면 우선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요? 누구 지갑이 열려요? 서울시의 지갑이 열리죠. 직접 대외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자,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바로 서울시입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무 귀속주체가 아니고요. 국가고. 서울시장이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아니고요. 누구? 예, 서울시입니다. 예, 놈자자 이건 사람이니까. 그 다음 뒤에를 보니까 단서에서 뭐라고 돼?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위임 사무라는 게 국가로부터 위임됐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죠. 이렇게 위임한 때에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위임한 때에는 이를 위임한 쪽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뭔 소리예요? 우선은 네가 부담하고 궁극적으로는 얘들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국가 쪽에서 위임이 됐으니까 국가가 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들. 그럼 얘가 누가 돼요? 국가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됩니다. 6조 1항에서 뭐라고 했나요? 사무귀속주체하고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사무귀속주체 먼저 찾아보도록 합니다. 국가입니다. 여기서 실질적 비용부담자랑은 같아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땐 사무귀속주체만 보면 됩니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지금 불일치해버렸습니다. 비용부담자와 사무귀속주체가 불일치해버렸죠. 이러면 이제 국가배상법 6조 1항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돼 있었냐? 비용부담자 도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라는 뜻이죠. 왜? 사무귀속주체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얘 일이니까 자기 일이 진행이 되다가 잘못됐을 때는 지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책임을 지고 누구도 비용부담자가 도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무엇이다? 얘는 국가배상법 2조나 또는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자입니다. 2조와 5조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귀속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사무귀속주체니까 국가는 국가배상법 2조,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서울시는요? 얘도 배상 책임을 진다면서요? 얘는 2조와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자는 아니고요. 6조 1항에 따른 배상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피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해도
요게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물론 이제 요건이 구비됐다는 상황에서 충족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피해 국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서울시장은 아니에요. 항고소송이 아니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서울시는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왜? 6조 1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럼 만약에 피해 국민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냥 얘가 독박 쓰는 거고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얘가 독박 쓰는 거고 얘도 좀 억울할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는데 얘도 억울할 거야. 원래 내 일이 아닌데 제 일을 대신해 준 건데 아니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우연히 피해 국민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얘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국가배상법 6조 2항에서 다룰 겁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유보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체 위임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위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직관적으로. 아까 전에 기간 위임에서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손 좀 빌려줘. 이거였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뭐냐면 갑과 을, 예.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람 대 사람으로. 약간 이거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너 가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라는 사람의 손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A라는 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였습니다. 국가의 사무죠. 얘가 서울시장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울시한테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사무를 통째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는 너에게 간다 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단체 위임입니다. 아래가 뭐예요? 공법상 단체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죠. 여기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권한 위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간 위임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이제 상실됩니다. 권한의 기속점이 이전되고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에게 그 권한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권리의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때는 권리의무의 기속점과 같이 이전될까요? 맞습니다. 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무 처리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문제는 얘한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온전히 이제 서울시 쪽의 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 일을 누가 수행하겠어요? 서울시는 관념적 존재인데 서울시가 수행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서울시장이 수행하겠죠. 아까는 서울시장이 국가의 손발이 돼서 대신 움직여주는 거라면 여기서 움직이는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손발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무부 기속주체는 누구죠? 권리 의무가 기속되는 자가 바로 사무부 기속주체죠? 권리 의무의 기속점이 이전돼 왔으니까 서울시가 사무부 기속주체입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141조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본문에 따른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서울시가 그 주머니를 엽니다. 그리고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어쨌든 위임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한 쪽에서 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죠? 단서에서 141조 단서에서. 그렇다면 여기는 국가가 실질적 비용부담자입니다. 형식적 비용부담자와 사무기속주체가 동일한데 이럴 때는 사무기속주체만 보면 된다고 했죠? 원래 사무기속주체 뒤에 이제 비용부담자들이 항상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삼위일체.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이렇게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불일치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6조 1항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얘는 사무기속주체가 아니에요.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용부담자니까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 국가는 아예 이 사무를 얘한테 넘겼어요. 아예 넘겼기 때문에 나랑 아무 관련 없어 이제. 응? 지방자치법 141조 단서에 따라서 내가 얘한테 이 일 네가 가져, 네가 처리해 라고 하면서 용돈 주죠. 용돈. 그쵸? 난 얘한테 처리할 비용까지 주고 완전히 넘긴 거야 라고 해봐야 6조 1항이 있기 때문에 얘도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쪽이 추가된 거죠. 얘는 어때요? 얘는 이 사무를 아예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법률 문제는 얘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얘는 사무기속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로 2조나 5조 쪽의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보고 나서 우리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6조 1항에 이와 같은 조항은 왜 있는 걸까요? 왜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뭐랑 비교를 해보시냐면 행정법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가 매핑입니다. 우리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논의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도 이런 식의 권한위임과 내부위임, 권한해들이 권한위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권한위임을 했다. 정당한 권한은 얘가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처분을 한다면 이랬었어요. 얘가 이렇게 처분을 한다면 처분 통지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이 적혀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교부 장관이 나에게 처분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자는 서울시장이라는 거죠. 이때 뭐라고 했느냐? 정당한 권한은 비록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실매보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 흘리고 지나간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본안 판단 가서 얘기할 문제다. 그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주체상 하자를 성립시키게 될 뿐이다. 왜 정당한 권한도 없는 자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데요? 국민은 행정조직, 행정주체 내부적으로 이와 같이 권한위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으니까 만약 여기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얘가 피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럼 피고적격 흠결의 문제가 생기겠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조 1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떨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중간에 권한위임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권한위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행정법을 배운 갑은 도로교통법 3조에 따라서 이 신호기는 원래 서울시장이 만들었으니까 서울시가 사무기술주체야. 그러니까 서울시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아. 라는 걸 알고 있죠. 행정법을 배우지 않은 어른. 야, 신호등은 항상 경찰관이 관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지만 그 신호기의 관리 사무는 서울시가 국가한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테 권한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권한위임을 하지 않고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신호기를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의뢰 이와 같은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을은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면 6조 1항이 없다면 피고를 잘못 지정했으니까 각하시켜서 되돌려 보낼 거란 말입니다. 여기도 항고성의 피고 적격 논의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피고 선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6조 1항을 둔 겁니다. 아시겠죠?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들끼리 내 일 좀 대신해줘. 아 너도 그럼 내 일 좀 이것 좀 대신해줘. 서로 자기들끼리 한 거에 대한 문제는 지들끼리 해결하고 그 밖에 외부적 관계에서 국민은 그런 거 모르겠고 네가 했는지 네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잘못해서 나한테 손해 발생했으니까 너든지 간에 우선 돈 줘. 하면 주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6조 1항이에요. 피고 선정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도로관리사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무. 사무는 일반 사무하고 도로관리사무 이렇게 나눠갖고 보면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사무 문제는 오직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기서는요, 도로관리에 대한 문제는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국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도가 지금 이제 서울시를 경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울시를 경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국도를 서울시장한테 관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권한위임을 했어요. 도로법은 20조 2항에서 기간위임만 인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오직 기간위임만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랑 다르지 않아요. 서울시장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위임 과정에서 이 권한이 상실되고 넘어오겠지만 권리 의무의 기속점은 넘어오지 않죠. 그러면 국가가 바로 사무 기속주체가 될 겁니다. 좀 여기서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앞에서는 일반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41조 때문에 형식적 비용부담자와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서로 또 분리됐었어요. 근데
근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도로법 67조에 보니까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여기 적용되나요? 아니죠. 여기는 왜 해양부가 이건 해양수산부로 바뀌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관리 사무를 서울시장한테 넘겼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죠. 서울시장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적용되는 게 아니라 뒤쪽이에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뒤에 내용이 없죠. 아까 지방자치법 141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한 쪽에서 부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여기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실질적 비용부담자 규정이에요. 또 형식적 비용부담자도 예고, 실질적 비용부담자도 예고. 누구지 모르겠지만 관리청이 속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관리사무가 도로관리사무니까 도로관리청이 속한 단체죠? 도로관리청이 속한 단체가 그냥 비용부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형식적 비용부담자와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요, 누가 비용부담자예요? 얘가 지금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도로관리청이 얘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얘니까 얘가 속한 단체 서울시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비용부담자라는 거예요. 이 비용부담자는 바로 실질적 비용부담자이자 형식적 비용부담자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이 사무기속주체하고 서로 불일치했죠. 그럼 국가배상법 6조 1항 적용이 되겠죠. 얘가 사무기속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배상법 2조 5조에 따른 배상책임자고 서울시는 추가된 겁니다.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따른 배상책임자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여기는 비용부담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조 1항에서 비용부담자 도라고 했는데 그 추가된 비용부담자가 누군지 보세요. 추가된 비용부담자입니다. 추가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사무기속체와 달라서 이쪽이 추가되는 거죠. 추가된 게 바로 형식적 비용부담자예요. 여기서는 사무기속체와 분리돼서 불일치해서 추가된 게 실질적 비용부담자예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원래 본래적으로 비용부담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말합니다.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6조 1항의 입법 목적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 선정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조 1항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자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요럴 때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로, 요래 할 때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로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로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 다를 보관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로마자 1번 보시면 배상책임자 선정, 국가배상법 6조는 배상책임자 선정, 피고가 누구인 것인가요?와 관련돼서 있는 조항이고요. 배상책임자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는 비용부담자였죠. 사무기속주체와 불일치한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다. 학설,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대외적으로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를 말하는 것이다.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말하는 것이다. 병합설, 둘 다를 말하는 것이다. 뭐가 맞다고 했어요? 요럴 때는 형식적, 요래 할 때는 실질적, 둘 다가 맞겠네요. 판례 보시면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비록 아니지만 6조 1항의 그 비용부담자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건 뭐예요? 뭐뭐라 도, 누구 도라고 나오게 되면 얘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왜? 그냥 비용부담자 그러면 실질적 비용부담자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고 그러면 자기한결적 신고 말하는 거고, 소급입법 그러면 진정소급입법 말하는 거고, 단체소송 그러면 진정단체소송 말하는 것이고, 비용부담자 그러면 실질적 비용부담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비용부담자 외에 누구도 형식적 비용부담자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둘 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보시게 되면 6조 1항이라는 것은 피해 국민의 폭넓은 권리구제, 피고 선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다.
일반 사무를 기관 위임할 때는 이것을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 봐야지만 그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다음 일반 사무의 단체 위임이나 아니면 도로관리 사무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비용 부담자를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 봐야지만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둘 다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겠죠? 병합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최종적 배상 책임자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피고 국민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누가 돈을 줘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아무리 돈이 많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집어나갈 때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책임이야? 라는 것을 서로 따지고 싶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산시 신호등 사건입니다. 안산시 신호등 사건 판례에서 이랬어요. 안산시장이 그랬겠죠? 안산시장이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산시에서 만든 신호등은 누가 관리해요? 경찰 공무원이 관리하죠. 국가 쪽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신호등이 오작동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그 피해 국민 갑이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6조 1항에서 누구든지 간에 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면 권한을 위임을 하고 받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배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시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니까 안산시가 이제 돈을 줬어요. 안산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신호등 관리에 대한 사무를 너한테 줬는데 네가 잘못해갖고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대신 책임진 것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당장 돈을 다시 내놓으시오. 라고 하면서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구상금 청구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때 만약에 피해 국민이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했다면요. 이런 상황이죠.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했다면 얘가 돈을 줬을 겁니다. 이때 국가가 안산시한테 구상금 달라고 구상금 청구성을 제기하면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가 바로 최종적 배상 책임자 문제죠. 판례는 토당토 아는 짓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기각 판결을 했죠. 안산시 너 임마 원래 네 책임이야. 원래 네 책임인데 네 잘못에 따른 네 책임을 네가 이행하고 나서 왜 남한테 또 돈을 달래니? 너 이상해!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위로 올린 거예요. 얘가 안산시고 얘가 국가예요. 안산시가 원래 신호등을 설치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사무기속주체죠. 얘가 국가 쪽에 그렇죠? 지방경찰청장한테 이렇게 신호등 관리 사무를 위임한 거예요. 그럼 이쪽이 형식적 비용 부담자고 얘가 안산시가 사무기속주체이자 실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뜻은 뭐다? 사무기속주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을 때 얘가 먼저 배상을 하고 나서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한테 부상권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은 내부적 관계에서의 최종적 배상 책임자는 판례가 사무기속주체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 배상 책임자는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따라서 복수로 존재하게 된다. 권한 위임이 있을 때 복수죠. 권한 위임이 중간에 없으면 사무기속주체와 비용부담자는 삼위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6조 1항에 적용을 받게 되면 복수로 외부적 배상 책임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때 일방이 먼저 우선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만약 배상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 내부 관계에서 구상이 필요한데 누가 누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6조 2항 보도록 합니다. 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게 누구야? 최종적 배상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를 보시면 최종적 배상 책임자는 사무기속주체이다. 사무기속주체설. 최종적 배상 책임자는 비용부담자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 물론 이럴 때는 사무기속주체와 실적 비용부담자가 일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는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기속주체설과 비용부담자설은 같은 주장이 아니에요.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여도설.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최종적 배상 책임자가 결정되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 좀 그렇죠? 왜 그래요? 이건 가족오락관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오락관. 몇 대 몇 이렇게 딱 하면은 내 책임은 23%. 나는 몇 프로 이렇게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이건 너무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판례 보시게 되면 사무처리 권한을 기간 위임한 사무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궁극적 책임은 사무 귀속 주체에게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안산시한테 최종적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관적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부탁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부탁한 사람 지가 책임 안 질 거면 부탁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그렇죠? 부탁을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얘가 뭐 한다고? 얘가 얘의 손발이 돼서 대신한 거라고요. 서울시장이지만 서울시의 손발이 아니라 국가의 손발로서 역할을 해준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경찰법 가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종업원이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종업원이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왜? 종업원은 나의 손발의 역할을 한 것밖에 없으니까. 얘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죠. 부탁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부탁을 받은 사람 쪽이 아니라. 사무 기속주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사무 수행에 따른 그에 따른 유익을 얻는 것도 사무 기속주체지만 그에 따른 의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사무 기속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에 부탁을 받아서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데 그러다 좀 잘못했다고 해서 독박 써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 사람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겠는가. 그럴 거면 부탁을 하지 마라. 애당초 위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신의 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사무 기속주체가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국가배상이. 예. 참 길고도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네.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요, 2조가 있고 5조가 있고 6조가 있을 다음에 그 뒤쪽에 이제 구성요건적 교류가 선결 문제 이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한 2페이지 정도 표가 더 있을 텐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례 학습을 하실 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론 설명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국가배상과 관련된 모든 설명은 이것으로서 다 마친 것이 맞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으면 바로 사례 문제 몇 개라도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그 사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울산광역시의 가변차로를 달리고 있었던 갑 이 상황에서 갑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두 번째 설문 2번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가능해요? 신호등은 원래 울산광역시의 사무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사무기속주체. 그리고 신호등을 실제로 관리했던 것은 울산지방경찰청장입니다. 국가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누구에게 가능하겠는가? 둘 다 가능하다.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입니다. 그 다음 최종적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겠는가? 설문 3번이었습니다. 누구죠? 사무 기속주체설에 따랐을 때 울산광역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